오늘은 자 중학탐구 생활은 고등학교 엄마, 대학교 이제 갓 보내본 엄마가 내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,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다.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빨간 너구리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. 선생님, 자녀분들이 고3이고 대학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내가 6살 때 이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. 이런 후회가 되거든요, 매년. 뭐, 5학년이면 3학년 때 이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어쨌든 대학생이니까 학년기를 거의 끝내고, 이제 성인기로 접어드는 자녀를 두신 입장에서, 때 초중고, 나 통틀어서 뭐, 이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후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,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제일 먼저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은 것 가장 후회가 돼요. 왜냐하면 저는 학교 교사고 제가 보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인데 일반 아이들 중에는 중간인 아이들도 있고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죠.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 아이 정도 낳으면 정말 만족스럽겠다 싶은 아이들이 제자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. 눈이 높은 거죠.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눈높이가 엄마로서 너무 오랫동안 교사로 있었고 또 그 보는 아이들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아이가 하나를 했을 때 하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 아이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아이, 1 더하기 1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딱 되면 바로 그럼 1 더하기 2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해야지 라고 말하기 전에 1 더하기 2를 할 수 있다니 넌 정말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다 라는 칭찬과 함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떤 넘어가야 할 산이나 계단 이런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아이한테 계속 미션을 주거나 그 다음 걸 요구했던 거. 이것이 저는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만약에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면 1 더하기 2를 했을 때 정말 기뻐하겠구나. 기뻐하고 그걸 그때로서 충만하게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 단계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야겠다.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잘 변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도 뭔가 뭐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고3이라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기뻐할 시간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아요. 다음 단계, 그 다음 뭐 해야지? 그 다음에 뭐 해야지?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레벨을 제시를 하는데 약간 교사로서 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단계를 가장 기뻐해줄 어떤 동지, 어떤 친구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거 이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아, 저한테 숙제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, 엄마가 아이한테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거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. 아이들이 가장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부모일 텐데, 부모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냐, 못 받냐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수교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사실 3학년, 4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중학생들 가르치는 저희 아이들보다 수준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, 수준을 계속 20년 정도 이렇게 보다 저희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. 볼 때마다 너무 놀랐고, 네가 이걸 해내다니, 너 스스로 이걸 해냈어? 너 혼자 이걸 할 수 있었다니 하면서 선생님과 반대의 경우인 거죠. 제가 봐오던 아이들과 너무 다르게 스스로 해나가는 걸 보니까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어떻게 네가 이걸 했니? 라면서 굉장히 놀라운 적이 많고 그 감정이 아마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될 것 같았거든요. 선생님과 저하고는 보는 아이들이 달랐고 그런 기대치가 조금 다른 거죠.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엄마로서 건네는 말도 자녀에게 건네는 말도 분명히 다른 리액션이 나갔을 것 같아요.
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는 것도 너는 못해, 너는 그것까진 못해 그런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해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리액션을 계속 주신다면 아이들이 자존감을 좀 키우는데 엄마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맞아요. 자존감을 높여주게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. 왜 후회되는 첫 번째고 후회되는 두 번째. 네. 제가 사교육을 안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가 사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아예 안 시켰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학원이라고 해봐야 피아노하고 태권도 정도를 보냈어요. 그러다 보니 영어 단어를 너무 안 해온 것이 약간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어요. 본인이 딱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2학년 정도 되니까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인데 그 단어 공부를 조금 더 시켰어야 하는 게 아닌가? 시킬 걸 그랬나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단어를 조금 외우거나 아니면 익숙해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만들었어야 하지 않는가.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행복하게 지내라. 어차피 초등학교, 중학교 때 행복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고 힘들어. 대학 가면 또 취업하느라고 힘들어. 취업하면 돈 버느냐고 힘들어. 돈 벌고 나면 또 사회생활에서 이제 다 어른이 됐으니 책임질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어. 그래서 평생 힘만 들다가 행복한 시절의 기억이 없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실컷 놀아라. 하고 싶은 일 다 해라. 라고 했거든요. 실제로 딸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어요. 그런데 영어 단어는 조금 외우게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영어 등급이 좀 안 나오니까 학습 측면에서 너무 안 시킨 게 다 바람직한 건 아니고 국어랑 영어가 독서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 있다면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어떤 영어 단어랄까 수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후회가 들어서 만약에 초등학교, 중학교로 내려간다면 영어 단어 외우는 학원하고 수학은 학원을 보낼 것 같아요. 지금 안 보내서 보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학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수학은 머리가 정말 좋아서 얘가 그냥 자기 주도 학습력이 엄청 뛰어나서 하지 않는 이상 수학은 그냥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어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수학은 좀 학원이든 뭐 개인 애기에게 맞춰서 어떤 것이든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약간 후회가 되네요. 네.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금방 티가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것이 사교육이든 뭐 엄마표든 그렇게 좀 챙겨서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요즘은 엄마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단어나 문법은 중학교에 가서는 꼭 따로 챙겨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리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단어나 문법 정도는 그 학업적인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단어장을 이제 한 권을 정해서 꾸준히 돌려보면서 그 쓰임새에 예문을 보면서 그 단어의 쓰임새에 익숙해지도록 보는 거. 그다음에 문법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법은 좋은 인강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꾸준히 그거를 돌려보면서 아이한테 맞는 방법으로 꼭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단어나 문법, 그다음에 수학의 기초 이런 거는 꾸준히 조금 다져준다면은 아마 적으로는 내가 좀 덜 해줬다라는 후회가 좀 덜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. 이거 후회되는 건 엄청 많은데 그 네,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경제 교육을 더 시켰어야 되지 않나. 왜냐면 직장 엄마니까 아이가 어디 가서 뭔가 없이 행동하고 어디 나가서 굶고 그럴까 봐 용돈을 많이 챙겨주고 돈을 주고 계속 주는데 그런 것을 쓰임새에 맞도록 쓸 수 있고
뭔가 스스로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시켰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명절 때 용돈 받고 그러잖아요. 그럼 내가 저축해줄게 해가지고 제가 다 저축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인의 용돈을 써보고 그런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자녀에게도 규모 있는 쓰임새를 가르쳐주지 못한 거 그냥 아이가 스스로 자기 걸 스스로 쓰고 저축하고 규모 있게 행동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는 거 요즘에 주식을 사주는 게 거의 대세라고 하잖아요. 그걸 사주는 이유가 그냥 뭐 선물이다 이런 게 아니라 경제의 흐름에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잖아요. 그건 어른들의 세계야 라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요즘에 미국에는 라이프 스킬 아카데미가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.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집에서 꼭 엄마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라이프 스킬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제 교육도 그런 라이프 스킬 중에 이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기획해보고 하는 일들을 배우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초등학교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후회하시는 점을 저희한테 반영을 해서 아이를 키울 때 조금 팁으로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선생님이신데 얼마나 아이 교육을 잘 하시겠어요. 정말 최고의 아이로 키울 것 같은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점이 있다.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들도 후회할 수 있도록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중학탐구생활 아이 키울 때 이런 점을 조금 더 참고해 주세요 하고 선배 엄마의 입장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네, 중학탐구생활입니다.